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단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대선에서 승리해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끝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모두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요인으로 전황이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입니다. 26일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등 이미 실전에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 외화벌이나 군사기술 거래 등 큰 이득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되었던 김정은이 오히려 예상외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한 것으로 인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김씨 정권의 수명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6일 미 국방부의 익명의 관리는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론이 아닌 미국 정부 관계자가 북한군 사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실을 밝힌 관리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병이 아니라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약 1만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 쿠르스크주 일대에 배치돼 일부가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참여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로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임이 드러났다 할 수 있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 측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해달라고 한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 가능합니다. 전선에 투입할 병사가 모자라니까요. 압도적인 병력을 바탕으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전쟁은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에 러시아군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전투로 죽고 다치는 인원들만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지는 전쟁에 견디다 못한 탈영병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생기는 병력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한때는 취업이나 시민권 등으로 가난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기쳐서 전선에 보내기까지 했지만 이것도 진작에 다 뽀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을 찾다가 북한에 손을 벌리게 된 건데요. 당연하지만 북한도 단순히 러시아와 동맹이라 혹은 올해 6월에 협정을 맺어서라는 이유만으로 파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파병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에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파병의 대가로 받게 될 외화입니다. 우리 국정원은 12월까지 러시아에 북한군 1만 2천 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가량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달에 13만 2,400원 수준이었는데 파병 시 인당 하나로 월 279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20달이 넘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을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파병 병력을 모두 계산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매달 2,400만 달러, 매년 2억 8,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외화벌이가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돈들은 대부분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가겠지만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단지 외화벌이만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돈만으로는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는 아니기에 단지 그 돈만 보고 러시아와 함께 악에 축이 되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데요. 2억 8,800만 달러 정도는 북한이 이미 잘 육성해 놓은 해커 부대들만으로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실제로 북한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을 해킹해 탈취한 돈이 3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러시아가 가진 첨단 기술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아무리 우방이라 해도 북한에 아무 데가 없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요. 그래서 북한이 이를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포탄 등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병력까지 보내게 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돈까지 준다고 하니 북한으로서는 파병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 전투 병력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벌어오는 월급까지 포함하고 1,000만 발의 폭탄과 무기까지 고려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연간 3억 5천만 달러를 받게 될 거라고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전망했습니다. 또한 과거 러시아 대사를 했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국이 월남전 때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했고 교대 병력까지 전부 합쳐 연인원 50만 명 정도 됐던 걸로 미뤄보아 북한의 파병 규모도 더 늘 거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 규모는 앞으로 2배에서 3배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위성락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위성락 의원 역시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전투기나 핵기술, ICBM, 잠수함 등의 지원을 요청하면 러시아가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는데요. 과거 러시아는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데 아주 신중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세력과 사생결단을 하고 있기에 이전과 셈법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에게 있어 수지 맞는 장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파병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앞날에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파병으로 안 그래도 강했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토 의회연맹은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결의안 3건을 채택했는데요. 나토 의원들은 북한에 대러 군사 지원 확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북한의 병력 파병과 미사일 및 군수품 공급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불법적인 전쟁과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해 앞으로 관련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일부 칠러 성향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번 일로 북한이 러시아의 침공행위를 돕고 있음을 확실히 인지했기에 앞으로 북한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안 그래도 좁았던 북한이 숨 쉴 틈을 더욱 좁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 등 구공산권 국가들만이 아니라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립이었거나 실리적 이유로 북한과도 교류를 했던 일부 유럽 국가들을 통해서도 대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 대부분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반하는 노선을 타게 됨에 따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대시하게 될 것은 뻔한데요. 이렇게 제재가 강화되면 파병으로 기대했던 외화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질 것 또한 뻔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받기로 했던 금액들을 달러와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받기가 어려우니 결국 그에 상응하는 식량이나 석유 등 현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것들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고 한 번 쓰면 사라질 식량이나 석유와 그 외에 다른 어떤 물건으로도 바꿀 수 있는 돈 중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지 생각하면 북한으로서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체제 안정에 있어서도 파병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사이에서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이상 북한 측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문은 언젠가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들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김정은에게 원한을 품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죠.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북한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러시아에서 보고 들은 것들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무슨 영향을 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기랑 완전히 다르더라. 우리만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게 주민들 사이에서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걸 김정은도 우려하고 있는지 최근 들어 자신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영종 센터장은 파병으로 인해 군부나 민간 부문에서 주민들 사이의 체제 위반 문제, 반김정은 벙서가 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김정은이 세경호 장비나 차량을 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노동당 간부들이나 군부대 같은 자신의 친위 집단을 만날 때에도 경호를 겹겹이 하고 있다는데요.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도 이번 파병으로 김정은을 유사시 제거 대상으로 보게 되었기에 김정은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번 파병으로 인해 러시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였던 중국하고도 척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26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는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도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이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주겠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 달리 외부 세계, 심지어는 미국과도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중국 상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가 당선된 현 상황이기에 중국이 미국의 심기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중국마저 북한 제재에 동참하거나 더 나아가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그 체제를 엎어버리지 않을까 김정은은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외화벌이와 핵기술을 얻고자 추진한 러시아 파병이 오히려 자기 목을 조를지도 모르게 된 거죠.